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습관만 된다면 예. 인생을 바뀔 수 있을 만큼, 네.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혹시 태섭 씨는 다이어리를 쓰시나요? 안 씁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해도 네. 이게 잘 안 되고, 또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일기 비슷한 형식으로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습관을 그건 안 들이는 되더라고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보통 이렇게 태섭 씨처럼 연초가 되면 1년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또 세우고 쓰기 시작하지만 한두 달 넘어가면요. 네. 일정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예. 메모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1월 달 되면은 저도 네. 그래서 다이어리 하나 이제 선물 받잖아요. 네네네, 여기저기 맞아요. 회사에서 나오는 네. 것도 있고. 써보려고 해도 그만 보름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 쓰던 예. 다이어리가 또 온데간데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하여튼 처음 결심과는 다르게 네. 그거 참 계속 부지런히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10년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 모아두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근데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보면요. 예. 네, 이렇게 반쯤은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1년에 반쯤. 한 네. 6월 달까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쓰다 말다 또 해서 무슨 예.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런데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예. 또 방법을 찾아서 배우면서부터는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네. 지금은요 시간 관리도 철저해지고 또 다이어리만 펴면요 네. 저의 생활 패턴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예. 아쉽기는 하지만 아니, 좀 궁금해요. 그쵸. 글씨체는 어떤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의 먼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는 월간 다이어리와 예. 일주일을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주간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오늘 할 일을 기록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체크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침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이어리를 보는 게 일과죠. 그래요? 일과의 시작.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거 할 정신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출근하시는 분들은 예. 출근해서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다이어리에 평가를 합니다. 일기 쓴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하루 일과를 평가를 할 때 이건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우선 색연필이나 형광펜을 준비를 합니다. 네. 세 개 기준을 세웠는데요. 저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쓰면서 네. 그 무지개 세 개 각각의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예. 빨간색은 주 업무인 돈 버는 일을 체크를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주황색은 주 업무인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노란색은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초록색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네. 파란색은 자기개발, 남색은 봉사, 보라색은 인맥 관리 이런 기준을 정하고요. 다이어리에 적힌 일과가 있잖아요. 예. 시간대별로. 그러면 각각의 일과를 오늘은 봉사를 했으니까 남색, 또 인맥 관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럼 보라색 이런 식으로 칠을 해놓기 때문에 오늘은 돈 버는 일. 이게 3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어떤 일을 몇 시간이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네. 색연필의 색깔들을 내가 먼저 네.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게 다 숙지돼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굳이 안 봐도 이렇게 색깔만 보고서도 이 일을 했구나 저 일을 네. 했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색깔별로 딱 봐서 이 색이 많으면 이번 주에는 일을 많이 했구나. 네. 아니면 이 색깔이 적으면 여기에 서울했구나. 네네네. 이런 것도 그냥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운동을 예.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잠깐 하나인데요. 있어봐라. 아까 운동과 관련된 건 무슨 색입니까?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그러면 다이어리에 없었다, 노란색이 일주일에. 하나도 없는 거죠. 야, 노란색 색연필은 오래 쓰겠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 단위로 보고 예. 균형 잡힌 생활을 잘했다. 이제 빨주노주 파나보가 골고루 색상이 된다. 예. 그러면요. 스스로 잘했다 칭찬해 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살 수 있는지를 또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동하시는 그런 네. 이제 패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뭐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네.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나 시간대별로 출근하는 시간, 뭐 근무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들 기록을 하고요. 퇴근 이후의 시간도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아니면 취미, 자기 개발을 한다, 이런 취미를 거요? 한다, 이런 거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직업이 공무원인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일정을 다 적었는데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만 칠하지 그 안에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 따라 하는 일은 또 다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민원의 종류, 상황, 또 그리고 민원을 낸 사람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해놓게 되면 이제 업무 일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네. 예. 그냥 그러니까 보통 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가서 뭐 이제 퇴근해서 저녁 먹고 TV 보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네.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라.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하고 있는 재밌는 드라마를 보느라고, 네. 뭐, 10시부터 11시까지는, TV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근데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아니 예. 드라마에 그 뭐 후기를 적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를 적는데, 저는 그 시간대에 또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전 예. 다이어리를 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색칠 공부를 하죠. 다이어리에, 오늘 한 일은 뭐가 있고, 체크를 하면서 또 이제 좋은 글이 있으면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TV는 눈으로 볼 때도 있고, 예. 클라이막스 있으면 눈으로 보고, 네. 소리로 듣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죠. TV 보고, 그냥 일상도 밥 먹고, 그런 걸 어떻게 적어? 적어놔봤자 의미가 없잖아.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적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 제가 현재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일과를 체크했을 때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반성이 가능해지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요. 사실 이 시간이라는 건 한번 지나가면 다시 네. 붙잡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했는지도 네. 모르고요. 뭐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쭉 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 시간에 계속 드라마만 보고 있다. 그럼 뭔가 네. 조정이 좀 필요하다.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다이어리 쓰기를 내가 생활화한다면은 네. 내가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니면 얼마나 이것도 낭비를 하면서 네. 좀 아깝게 보냈는지 이런 좀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 점을 오늘 대표님께서는 좀 지적을 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자, 다이어리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목표에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